졸업하는 날 찾아와서 그때 처음으로 고백을 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진짜 시작을 돕는 사람 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할 이야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되게 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로미님은 그럴 때가 있으셨는지 또 어떻게 그거를 버티셨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내 삶이 의미 없어질 때 저는 사실 그냥 계속 앞만 보고 달렸던 사람이거든요. 내 인생을 숙제처럼 그 숙제를 해결하는 사람처럼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멈춤이 있었던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이를 낳았을 때였어요. 그때 나의 모든 삶이 그냥 스탑! 정지된 느낌이었거든요. 육아를 할 때 사실 남편이 굉장히 바빴어요. 한두 달 정도 못 들어오는 때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말 못하는 아이랑 이렇게 되게 오랜 시간을 지내오는 거예요. 아무도 나랑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벽이랑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눈이 내리고 있었고 이제 막 저녁이 시작돼서 가로등이 하나, 둘 이렇게 켜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집이 11층이었거든요. 바깥의 풍경을 보는데 그게 너무 예뻐. 그런데 나도 모르게 계속 베란다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했던 생각은 뭐냐면 어쩌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뛰어내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저도 모르게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도피하고 싶은 마음 플러스 그냥 내가 저기로 가면 되게 편안해질 거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베란다로 가고 문을 열고 난간 위로 올라가는 그 순간이었는데 제가 머릿속에 인지를 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여차하는 찰나에 정말 나의 삶의 끈을 놓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아이가 갑자기 울었어요. 악을 쓰고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제 아이 달래고 거실에 불 꺼진 거실에 앉아서 뭐가 문제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찾았던 결론은 아이랑 함께 있으면서 내가 이야기할 상대가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감정을 그 누구에게도 공감받거나 위로받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요청했어요. 다이렉트로. 내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 감정을 읽어봐 줬으면 좋겠어. 요거 두 가지였어요.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안 돼. 요 얘기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바쁘지만 그래도 계속 들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고 저도 조금씩 이제 노력을 했고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었어요. 로미가 학교 선생님이 시절에 살렸던 아이 이야기 들려주셨어요. 네, 맞아요.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를 정말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되게 울고 싶은 날이었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내가 울면 사방에 애들이고 사방에 선생님들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학교에 이렇게 조그마한 쪽문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옥상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문을 덜컹 하고 이렇게 열었는데 거기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난간 위로 올라가고 있는 순간에 걔도 놀란 거죠. 여기에 누군가가 올 때가 아닌데. 걔가 올라가다가 덜컹 하니까 걔도 놀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뒤를 돌아서 딱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걔도 이게 의식하고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아이의 울음소리에 이렇게 자각을 한 것처럼 걔도 제가 문을 여는 덜컹하는 소리에 아마 그 자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직감적으로 그 느낌 있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그 느낌이 싹 오면서 얘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 같은 거예요. 폭발하거나 감정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입을 다물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까 힘들어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울고 싶어서. 그래서 제 이야기를 그냥 꺼내놨거든요. 주저리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뭐 전 더 한 일도 있었어요 하면서 그 친구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히려 더 감정이 편안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지금도 되게 잘 살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근데 그때는 서로 묻지 않았어요. 저도 그 친구한테 묻지 않았고 이제 그 친구도 뭐 별다른 얘기 없었고 근데 졸업하는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사실 담임도 아니었고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아니었는데 졸업하는 날 찾아와서 그때 처음으로 고백을 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힘들 때, 무기력할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단 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되게 힘들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나중에는 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힘들었던 이유는 그때 이제 아이들 사이에 왕따, 뭐 이렇게 학교 폭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얽히면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 누구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도 이제 퇴근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뭐였냐면 사실 저는 그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었고 그 사건과 관련자도 아니었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꼭 그 문제를 관련 있는 사람들과 내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 전혀 다른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나의 이야기에 귀 그려주거나 그러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분들은 사실 유튜브 채널 안에 들어오셔서 댓글로라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채널에 자기 이름 안 밝혀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쏟아내고 나면 또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거나 내 주변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댓글로라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이제 재직을 했을 때, 제가 교사로 재직을 했을 때 사실 힘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고 모든 직장인이 그렇고 일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도 되게 힘든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이가 한 5살쯤 됐을 거예요. 되게 어렸을 때였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정말 그 너덜너덜해진 채로 집에 이제 퇴근을 해서 왔거든요. 바닥에 털썩하고 주저앉았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저한테 엄마 힘들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엄마 힘들어 그 한마디 했는데도 이제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아이가 엄마 힘들어? 한 다음에 저한테 그럼 내가 안아줄게 하고 안아줬는데 진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안아주는 상태에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울고
이제 아이한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 계속 더 안아줘, 더 안아줘 이러면서 계속 꼭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눈 녹듯이 스르르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이 아이, 작은 아이 한 명이지만 우린 되게 연약하고 약한 존재라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이한테서. 그래서 그때도 한 번의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꼭 어떤 문제를 당사자하고만 풀려고 할 필요는 없겠구나.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랑 푸는 게 가장 어렵긴 하거든요. 꼭 그 상황 안에서 그 당사자와 문제의 끝판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미궁 속으로 들어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다른 존재,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위로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오늘은 사실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잘할 때는 사람들이 옆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힘들 때는 어디로 갔는지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안 보여요. 그럴 때 저는 사실 아까 너무 귀한 순간에 아까 그 친구도 만났고 저희 아들도 저를 안아주기도 했고 감사하게 그렇게 될 때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나를 좀 안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미야 괜찮아? 로미야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멘트 말고 로미야 사랑해? 로미야 괜찮아? 이렇게 토닥이는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아프지 않게 우리의 삶을 또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따뜻하네요. 맞아요. 이거 효과적이에요. 저 침대에 자기 전에 이렇게 하면 울컥해요. 한번 해보세요.